나으리, 요 삼냥이 제 전재산인데요. 다 드릴 테니까 저기 저 30년 마른 우물 저한테 파셔요. 아이고, 참말로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평생 남의 집 머슴살이하며 손톱 발톱 다 빠지게 모은 전 재산을 물 한 방울 안 나오는 저주받은 구덩이에 갖다 바치다니요. 박참판은 이게 웬 떡이냐 싶어 입이 귀에 걸려 땅 문서를 넘겨줬고 마을 사람들은 돌쇠의 등 뒤에 소금을 뿌리며 상바보라고 침을 뱉었습니다. 하지만 100년 만에 불지옥 가뭄이 조선 땅을 삼켜버린 그날 바보 돌쇠의 우물에선 물이 아니라 상상도 못할 기적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름진 땅 가진 양반들이 빈 바가지를 들고 바보 앞에 무릎 꿇어야 했던 기막힌 반전, 그 속 시원한 이야기가 지금 펼쳐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작은 마음 한 조각 보태주신다면 큰 복이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때는 조선 숙종 연간 경기도 어느 산골 마을에 돌쇠라는 머슴이 살았습니다. 40이 넘도록 남의 집 부엌대기에서 종살이로 평생을 보낸 사람이지요. 그 돌쇠가 어느 날 삼배 보따리 하나를 꽁꽁 싸매고 박참판댁 사랑채로 찾아갔습니다. 나으리, 요 삼냥이 제 전재산인디요. 다 드릴 테니께 저기 저 30년 마른 우물 저한테 파셔요. 자꾸 밤마다 귀신이 우물 싸라고 난리라니께요.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은자 세냥을 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박참판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 저 돌투성이 귀신 구덩이를 사겠다고? 그렇습니다, 나으리.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요 땅 밑에 조선의 숨길이 묻혀 있다고요. 박참판은 배를 잡고 웃어댔습니다. 30년 동안 물 한 방울 안 나와서 귀신 나온다고 소문난 그 폐우물을 거금 삼냥에 사겠다는 바보가 눈앞에 나타난 것이지요. 크크크 좋아. 당장 땅 문서 써주지. 박참판은 불이 나게 도장을 찍어 문서를 돌쇠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돌쇠가 땅 문서를 품에 안고 사랑채를 나서자 대문 밖에 몰려있던 종놈들이 일제히 소금을 뿌려댔습니다. 저 상바보 자식, 제 발로 무덤 팠구만. 물 한 방울 안 나오는 구덩이 사서 뭐 하려고? 마을 사람들도 돌쇠를 보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 사람 머리통이 돌멩이로 꽉 찬 게 분명해. 평생 모은 돈을 저주받은 땅에 갖다 버리다니. 돌쇠는 아랑곳 없이 그 마른 우물 옆에 거적대기를 치고 앉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돌쇠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 썩은 쓰레기를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짐승뼈, 돌덩이, 마른 흙더미가 끝도 없이 나왔습니다. 파도 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지요. 한 달이 지나자 돌쇠의 손톱은 하나둘 빠져나갔고 손바닥은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거기 바보 돌쇠, 우물 파서 금 나오냐? 마을 아이들이 돌을 던지며 놀려댔습니다. 돌쇠는 묵묵히 곡괭이질을 이어갔습니다. 장마철이 왔습니다. 온 마을이 물에 잠기도록 비가 쏟아졌건만 이상하게도 돌쇠의 우물에서는 먼지만 풀풀 날렸습니다. 저것 봐라. 귀신 붙은 땅이 확실하다. 소문은 박참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박참판은 돌쇠를 불러 세웠습니다. 돌쇠야, 내가 아직도 제 정신이 아니구나. 내 밑에서 다시 종살이나 해라. 밥은 먹고 살아야지. 됐습니다, 나으리.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 우물은 제가 끝까지 파보겠습니다. 박참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집불통 바보 자식? 석 달이 지나자 우물은 사람 키의 몇 배나 깊어졌습니다. 우물 바닥은 점점 더 단단한 안반층으로 바뀌었습니다. 돌쇠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곡괭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우물 벽면에는 기묘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지요. 돌쇠는 흙을 닦아내며 그 문양을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물기는커녕 더욱 딱딱한 바위만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느 날 밤 돌쇠는 우물 바닥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만이 구덩이 끝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 짚은 거예요? 돌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돌쇠가 우물을 파기 시작한 지 닷새째 되던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뚝 끊어진 것이지요.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앞을 흐르던 개울물이 바닥을 드러냈고 박 참판의 넓은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냐? 박 참판은 하늘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석 달째 되자 마을 한가운데 있던 공동 우물마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밤마다 남의 집 물독을 훔치려다 칼부림이 벌어졌습니다. 야 이놈, 내 물독에 손대지 마. 물 한 바가지만 우리 아이가 목말라 죽게 생겼다고요. 평화롭던 마을이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지요. 박 참판은 자신의 곳간에 가둬둔 마지막 물독을 꺼내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듣거라 백성들, 물 한 바가지 값이 쌀 한 가마다. 나으리,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싫으면 갈증에 말라 죽든지. 마을 사람들은 치를 떨었지만 목숨이 달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돌쇠 그놈이 땅의 혀를 건드려서 가뭄이 온 거야. 맞아. 저놈이 귀신 우물을 파헤쳐서 하늘이 노한 거라고. 분노한 장정들이 몽둥이를 들고 돌쇠의 우물터로 몰려왔습니다. 야 이놈, 당장 우물을 메어. 장정들은 우물 속에 있던 돌쇠를 밧줄로 끌어올려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돌쇠는 온몸에 멍이 들고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땅을 건드리지 마. 안 그러면 너 죽는다. 그날 밤 누군가 돌쇠의 거적대기에 불을 질렀습니다. 돌쇠의 거처는 활활 타올라 재만 남았지요. 하지만 돌쇠는 밤이 되자 다시 우물 속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벽면의 문양을 손으로 더듬으며 바닥 가장 깊은 곳을 두드렸습니다. 똑, 똑, 똑. 그때였습니다. 박 참판댁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씨가 정신을 못 차리십니다. 참판의 외동딸이 갑자기 열병으로 쓰러진 것이지요. 박 참판은 명의를 불렀지만 의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약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참판은 마을에 남은 마지막 옹달샘까지 포졸들을 시켜 쇠사슬로 봉쇄해버렸습니다. 나으리, 우리 식구들이 죽어갑니다. 닥쳐. 내 딸부터 살리고 봐야지. 마을 사람들은 갈증을 이기지 못해 흙탕물을 퍼마시다가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우물바닥에서 작업하던 돌쇠의 곡괭이 끝에 뭔가 걸렸습니다. 거대한 원형 안반이었습니다. 이것이? 돌쇠는 손으로 안반의 윤곽을 따라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용의 눈. 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이것이었구먼. 돌쇠는 이 바위 밑에 물길이 갇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어 곡괭이를 치켜들었습니다. 안반의 정중앙을 향해 일격을 가할 준비를 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남루한 차림의 여인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여인은 쓰러져가는 백성들에게 정체불명의 약초를 나누어 주며 돌쇠의 우물터로 걸음을 옮겼지요. 우물가에 도착한 여인은 탈진에 쓰러진 돌쇠를 발견했습니다. 여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여인은 돌쇠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돌쇠는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누구시오? 내 이름은 서영이요. 당신이 닦아놓은 저 우물벽을 보러 왔소. 서영은 우물 안을 들여다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곳은 왕실 전용 비밀 약수터의 봉인 암호가 아니시오. 뭐라고요? 돌쇠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영은 우물 벽면의 문양을 손으로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나는 과거 왕실의 수로 설계를 담당하던 가문의 자손이요. 역적으로 몰려 몰락했지만 말이요. 그럼 이 우물이? 그렇소. 당신이 파던 것은 우물이 아니라 지하 깊은 곳의 청정 약수맥을 왕실이 독점하기 위해 봉인해 둔 수로요. 돌쇠는 무릎을 쳤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구만. 바로 그때 박 참판이 포졸들을 이끌고 우물터로 달려왔습니다. 저놈이다. 저 역적놈이 우물을 파서 마을의 지기를 끊어 가뭄을 불렀다.
포졸들이 돌쇠를 에워쌌습니다. 꼼짝 마라. 서영이 재빨리 돌쇠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이 우물 바닥의 안반은 수문을 여는 거대한 장치요. 지금 이것을 열지 않으면 마을 전체가 말라 죽소. 닥쳐. 여자 주제에 무슨 헛소리냐. 포졸대장이 서영을 밀쳐냈습니다. 서영은 품에서 작은 구리 조각을 꺼내 돌쇠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을 안반 틈에 끼워 넣고 지렛대로 들어 올리시오. 그것이 열쇠요. 포졸들이 돌쇠를 붙잡으려는 순간 돌쇠는 우물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저놈 잡아라. 박찬판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장 우물을 흙으로 메워 저놈을 산채로 묻어버려. 포졸들이 삽으로 흙을 퍼 우물 안으로 쏟아 붓기 시작했습니다. 우물 바닥에서 돌쇠는 머리 위로 쏟아지는 흙더미를 피하며 서영이 준 구리 조각을 안반 틈새에 끼워 넣었습니다. 으라차. 온 힘을 다해 지렛대처럼 바위를 들어 올렸지요. 콰르르릉. 우물 안에서 땅이 울리는 굉음이 터져나왔습니다. 30년간 억눌려 있던 거대한 수압의 진동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포졸들은 겁에 질려 삽을 내던지고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안반이 갈라지는 순간 바위 틈새에서 시커먼 먼지 대신 차갑고 강렬한 수증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싸아. 수증기가 돌쇠의 얼굴을 강하게 강타했습니다. 물이다. 물이 온다. 돌쇠는 환희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적이 흐르던 우물 밑바닥에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싸아, 싸아. 시원한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서영은 밧줄을 우물 안으로 내렸습니다. 돌쇠, 밧줄을 잡으시오. 흙에 반쯤 파묻혀 있던 돌쇠는 간신히 밧줄을 붙잡았습니다. 서영과 몇몇 백성들이 힘을 합쳐 돌쇠를 끌어올렸지요. 으윽. 돌쇠가 우물 밖으로 나오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서영은 모여든 백성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들으시오, 백성 여러분. 이 우물은 단순한 셈이 아니오. 그럼 뭐란 말이오? 지하 깊은 곳의 청정 약수맥을 왕실이 독점하기 위해 수로 장치로 봉인해 둔 천년 약수요. 천년 약수라고?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우물 안에서 기묘한 물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왔습니다. 콸콸콸. 저것 좀 들어보시오. 물소리가 들린다고. 정말이구만. 30년 마른 우물에서 물소리가. 갈증으로 죽기만을 기다리던 백성들이 우물가로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돌쇠는 숨을 고르며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이 물길을 열려면 힘을 합쳐야 하오. 우리 보고 도우라고? 처음에 돌쇠를 때렸던 장정이 비웃었습니다. 내 놈이 가뭄을 부른 주제에 돌쇠는 그 장정에게 바가지를 건넸습니다. 미안하오. 하지만 지금 함께 물길을 열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소. 장정은 돌쇠의 눈을 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돌쇠. 서영이 우물벽을 짚으며 지시했습니다. 수로에 막힌 퇴적물을 체계적으로 걷어내야 하오. 장정들은 바구니를 준비하시오. 예. 백성들이 처음으로 박찬판이 아닌 돌쇠와 서영의 말에 움직였습니다. 돌쇠는 가장 위험한 우물 깊숙한 곳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무너지는 벽을 몸으로 지탱하며 수문을 조절했지요. 돌쇠, 조심하시오. 바로 그때 박찬판이 다시 포졸들을 끌고 왔습니다. 이놈들, 국가 자산을 훼손하는 거냐? 하지만 물을 향한 백성들의 간절함은 거대한 인간 장벽이 되었습니다. 물러서시오, 나으리. 우리 식구들이 죽어가고 있소. 포졸들도 더 이상 백성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물 속에서 돌쇠는 아버지가 남긴 구리 조각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유품이 아니라 이 수문의 안전핀이었구만. 돌쇠는 마지막 장치를 힘껏 돌렸습니다. 드드드드득. 우물 벽면의 기계 장치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콱. 30년간 닫혀있던 지하의 거대한 수맥이
수로를 타고 위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우물 입구에서는 시원한 바람과 함께 물안개가 피어올랐지요. 물이다. 물이 올라온다. 절망적인 가뭄의 끝에서 백성들은 우물가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돌쇠는 우물 밖으로 올라와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드디어 왔구려. 하늘에는 90일 만에 처음으로 짙은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땅 밑에서 솟구치는 물과 하늘의 기운이 맞물리며 마을 전체에 거대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지요. 되는 정오였습니다. 콱! 마침내 우물 바닥에서 하늘을 향해 거대한 약수 기둥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싸! 30년의 침묵을 깨고 터져나온 물은 한강물보다 맑고 달콤한 천연 약수였지요. 온 마을이 시원하고 깨끗한 물로 흠뻑 젖어들었습니다. 물이다. 물이야. 백성들이 바가지를 들고 우물가로 달려들었습니다. 꺽꺽꺽. 아, 이게 무슨 맛이냐? 달구만. 꿀물같이 달아. 약수를 한 모금 마신 백성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내 손에 나 있던 부스럼이 사라졌소. 나도 10년 넘게 앓던 피부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고. 기적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돌쇠는 쏟아지는 약수를 온몸으로 맞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돌쇠, 우리가 잘못했소. 바보 돌쇠가 아니라 신선이 되어 우리를 구하셨구려. 백성들은 축제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박참판댁에서 하인이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나으리, 아씨께서 깨어나셨습니다. 뭐라고? 박참판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열병으로 죽어가던 참판의 딸이 돌쇠가 직접 길어보낸 첫 바가지의 약수를 마시고 기적적으로 깨어난 것이지요. 박참판은 종종 걸음으로 우물터로 달려와 돌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돌쇠? 내 딸을 살려줘서 고맙소. 돌쇠는 참판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시구려, 나으리. 물은 모두의 것이니께요. 돌쇠의 우물은 아무리 퍼내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소문을 듣고 인근 고을에서 수천 명의 백성들이 몰려들었지요. 약수 한 바가지에 얼마요? 돈은 받지 않소. 그냥 가져가시구려. 이게 무슨 말씀이오? 돌쇠는 삼량에 샀던 우물 주변 땅을 백성들의 공동 쉼터로 내놓았습니다. 서영과 함께 약수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관리법을 전수하며 마을을 재건했지요. 신기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메말랐던 논밭에 약수를 대자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죽어가던 곡식들이 약수의 기운을 받아 기적적으로 되살아났지요. 이런, 벼가 하루 만에 이렇게 자랐소. 우리 마을이 명당이 된 거요. 마을은 조선 팔도에서 가장 풍요로운 곳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한편 박참판은 돌쇠를 찾아와 술상을 차려놓았습니다. 돌쇠, 내가 그동안 잘못했소. 이 술 한 잔 받아주시구려. 고맙습니다, 나으리. 돌쇠는 마을의 평화를 위해 참판의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알고 있었지요. 참판이 뒤로는 한양의 권력자에게 밀서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왕실의 보물을 천한 머슴놈이 사유하고 있습니다. 참판은 밤마다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돌쇠는 서영과 함께 약수터를 정비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이 시기는 돌쇠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순간이었지요. 전국의 상인들이 약수를 사기 위해 은자를 들고 몰려왔습니다. 약수 한 동이에 은 10냥을 드리겠소. 아니요. 돈은 받지 않겠소. 그래도 상인들은 감사의 마음으로 돈을 쌓아놓고 갔습니다. 돌쇠는 어느새 막대한 부를 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눈빛은 여전히 우물물처럼 맑았지요. 한편 그 시각 박참판의 밀서를 받은 한양의 부패한 판서 일행이 군사들을 이끌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여기가 그 요물 같은 우물이란 곳이냐? 판서는 말에서 내려 우물가를 둘러보았습니다. 맑은 약수가 콸콸 솟아나는 광경에
판서의 눈이 번뜩였지요. 이것은 금매기로구나. 판서는 즉시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이 우물을 봉쇄하라. 왕실수로를 무단점유한 죄로 돌쇠와 서영을 잡아들여라. 예. 군사들이 우물터로 몰려들었습니다. 무슨 짓이오? 백성들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지요. 돌쇠와 서영은 그 자리에서 포박당했습니다. 대역죄인 돌쇠와 서영을 감옥에 가둬라. 판서님, 이 우물은 제가 제 돈 주고 산 땅입니다. 돌쇠가 외쳤지만 판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닥쳐. 왕실의 수로를 쳐난 놈이 사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판서는 우물의 가치를 확인한 후 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것을 왕실에 진상한다는 핑계로 한양 권문세가들에게 팔아치우면 크크크. 군사들이 우물 입구를 거대한 바위로 덮고 쇠사슬로 묶어버렸습니다. 물을 가둬라.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 판서님,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서영이 절규했지만 판서는 귀를 막았습니다. 판서는 수압 조절 장치를 무시한 채 억지로 수로를 폐쇄하여 물을 가뒀지요. 설상가상으로 그날 밤부터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르르릉 콱광, 천둥이 치고 번개가 내리꽂혔습니다. 감옥 창살 너머로 서영이 하늘의 기운을 살폈습니다. 안 돼. 이래서는 우물이 폭발한다. 서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돌쇠, 수문을 막아버린 탐욕이 대홍수를 불러올 것이오. 어떻게 해야 하오? 지금 당장 수문을 열지 않으면 우물 안의 수압이 한계치를 넘어설 거요. 땅바닥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르르르륵. 한편 박참판은 판서 곁에서 아부를 떨고 있었습니다. 판서님, 그 돌쇠놈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크크크, 그래야지. 자네도 한몫 챙기게. 두 사람은 술잔을 부딪히며 웃어댔습니다. 발밑에서 시작된 거대한 재앙의 징조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말이지요. 폭우가 쏟아진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콰르릉. 역류한 물줄기가 마을 하류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다. 물이 역류한다. 봉인된 우물 입구에서는 바위가 들썩이며 괴기스러운 소리가 터져나왔지요. 기익, 기익. 마을 사람들이 판서의 관하로 몰려들었습니다. 돌쇠를 풀어주시오. 안 그러면 우리 모두 죽소. 물러서라. 감히 광군을 거역하느냐. 하지만 백성들의 분노는 군사들을 압도했습니다. 판서는 성난 민심에 겁을 먹었습니다. 저놈을 본보기로 처형하라. 그래야 입들이 다물어질 것이다. 예. 돌쇠는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목에는 칼이 들어올 형틀이 씌워졌지요. 돌쇠는 폭발 직전인 우물을 향해 필사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서영, 마을 사람들, 미안하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우물 내부의 압력이 정점에 달하며 우물 주변의 지면이 쩍쩍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땅이 갈라진다. 시커먼 흙탕물이 역류하며 솟구쳐 올랐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멸망의 공포에 휩싸였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형장에 말을 탄 관리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잠깐. 우렁찬 목소리가 형장을 가득 메웠지요. 관리는 말에서 내려 품에서 마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명이시다. 모두 무릎 꿇어라. 마패. 판서와 박참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암행어사였던 것이지요. 암행어사 출두요. 어사는 판서를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판서 김유겸, 왕실수로를 사유화하려 한 죄, 백성의 생명수를 독점한 죄, 뇌물을 받고 무고한 백성을 죽이려 한 죄, 낱낱이 밝혀졌노라. 어사 또, 저는, 판서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어사는 박참판을 가리켰습니다. 박참판 박경석, 가뭄에 물을 독점하여 백성을 수탈한 죄, 거짓 고발로 선량한 백성을 모함한 죄, 이 또한 만천하에 드러났노라. 용서해 주시옵소서. 박참판이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어사는 품에서 두루마리를 꺼냈습니다.
서영이 미리 비밀리에 보낸 왕실수로 도첩의 사본이 여기 있다. 돌쇠는 사실 왕실의 봉인을 관리할 적임자였노라. 뭐라고.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돌쇠를 당장 석방하라. 예. 형틀이 풀리자 돌쇠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감옥에 갇힌 서영도 풀어주시오. 지금 당장 우물로 가야 하오. 돌쇠는 풀려난 서영과 함께 폭우 속을 달려 우물로 향했습니다. 우물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지요. 쇠사슬을 끊어라. 장정들이 달려들어 쇠사슬을 끊었습니다. 바위를 치워라. 온 힘을 다해 봉인 바위를 밀어냈습니다. 돌쇠가 우물 속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돌쇠, 안전밸브를 왼쪽으로 3번 돌리시오. 서영이 위에서 소리쳤습니다. 돌쇠는 수압을 견디지 못해 터지기 직전인 수로에 안전밸브를 찾아냈습니다. 으라차. 왼쪽으로 1번, 2번, 3번. 콱. 갇혀있던 거대한 물줄기가 폭발 대신 정해진 수로를 따라 안전하게 한강으로 방류되기 시작했습니다. 싸. 살았다. 우리가 살았소.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물을 강제로 막아 이득을 취하려던 판서와 박참판은 역류하는 물살에 휘말렸습니다. 으악! 살려주시오. 두 사람은 관복이 찢긴 채 진흙탕 속으로 대굴대굴 굴러떨어졌지요. 푸아, 퇴퇴. 온몸이 똥물범벅이 된 꼴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저것 좀 보시오. 하늘이 내리신 벌이로구만. 암행어사는 박참판의 가택을 수색했습니다. 여기 위조한 매매 문서가 있고 여기 뇌물장부가 있구나. 박참판의 전 재산이 몰수되어 마을 재건 기금으로 환수되었지요. 며칠 후 한양에서 전령이 왔습니다. 국왕 폐하께서 돌쇠에게 정구품수로 별감의 관직을 내리신다. 또한 우물의 영구 관리권을 하사하신다. 정구품이라고. 돌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영이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관리요, 돌쇠. 아니, 수로 별감 날이시오. 서영의 가문도 억울한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서영은 돌쇠의 곁에 남아 마을의 수로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설계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돌쇠의 집 앞에 쌀포대를 쌓아두었습니다. 돌쇠, 아니 별감나리. 우리가 잘못했소. 돌을 던지고 불을 지른 죄 용서해 주시오. 돌쇠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 지난 일이오. 이제 함께 이 마을을 일궈 나갑시다. 돌쇠는 다시 약수를 나누어 주며 백성들과 화합했습니다. 탐욕으로 막혔던 물줄기가 다시 상생의 길로 흐르자 홍수는 잦아들었습니다. 하늘도 땅도 다시 평화를 되찾았지요. 우물마을은 조선에서 가장 안전하고 풍요로운 약수 명당으로 거듭났습니다. 일주일 후 돌쇠는 삼량에 샀던 그 우물가에 앉아 맑게 솟아나는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지요. 마을 입구에는 웅장한 정자가 세워졌습니다. 현판에는 삼량정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지요. 삼량으로 산 우물이 조선 팔도를 살렸다. 전국에서 병을 고치러 온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물도사님, 제 아이 좀 살려주시오. 돌쇠나리, 이 약수를 한 바가지만 주시옵소서. 돌쇠는 여전히 누구에게나 약수를 무료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편 박참판은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신이 무시했던 그 황무지에서 잡초를 뽑으며 연명했습니다. 어느 날 박참판이 돌쇠를 찾아왔습니다. 돌쇠? 물 한 바가지만. 돌쇠는 묵묵히 바가지에 물을 떠주었습니다. 고맙소. 박참판은 비참한 얼굴로 물을 마시고 돌아갔지요. 그로부터 며칠 후 박참판이 황무지에서 쓸쓸히 숨을 거두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그 소식을 듣고도 그저 우물을 닦을 뿐이었습니다. 인과응보로구만.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쇠와 서영은 신분을 초월한 연을 맺어 부부가 되었습니다. 서영, 우리 마을 아이들에게 물의 소중함을 가르칩시다. 좋은 생각이요,
돌쇠. 두 사람은 우물 마을에 학당을 세웠지요. 얘들아, 물은 하늘이 내린 생명이란다. 절대 낭비하면 안 된다. 예, 선생님. 가난한 아이들에게 물의 소중함과 땅의 이치를 가르쳤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돌쇠의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우물물처럼 맑았지요. 마을의 대소사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별감나리, 이번 수로는 어디로 뚫어야 하겠습니까? 저쪽 산 밑으로 내면 되겠구만. 돌쇠의 한마디에 마을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돌쇠는 꿈속에서 환하게 웃는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돌쇠야 잘했다. 삼냥으로 조선의 맥을 살렸구나. 아버지, 고맙습니다. 돌쇠는 깊은 안도감 속에 잠에서 깼지요. 꿈이었구만. 하지만 돌쇠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삼냥정의 약수는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홍수에도 넘치지 않는 신비로운 기적을 이어갔습니다. 마을은 대대로 굶주림 없는 낙원이 되었지요. 우리 마을은 복이 있소. 물도사님 덕분이요. 사람들은 이제 돌쇠를 바보 머슴이 아닌 지혜로운 물의 수호자로 기렸습니다. 그의 인생 역전 이야기는 야담이 되어 후세에 널리 전해졌지요. 할아버지, 그 돌쇠라는 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그렇단다. 눈앞의 이익보다 먼 미래를 본 사람이었지. 어느 석양 무렵이었습니다. 늙은 돌쇠가 우물가에 앉아 물에 비친 자신의 주름진 얼굴을 보았습니다. 삼냥으로 산 것은 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었소. 돌쇠는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서영이 곁에 다가와 돌쇠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요, 돌쇠. 아니요. 난 그저 아버지 말씀을 믿었을 뿐이요. 두 사람은 맑게 솟구치는 우물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빛이 물결에 반짝이며 황금빛으로 물들었지요. 바보라고 손가락질 받던 머슴 돌쇠가 삼냥으로 조선 팔도를 살린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눈앞에 이익만 줬던 박참판은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지만 먼 미래를 내다본 돌쇠는 백성을 구하고 존경받는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옳다고 믿는 길을 묵묵히 걸어간 돌쇠의 지혜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